우린 앞서가는 세상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뒤처진 옛날 사람이고요. 며느리 도희의 말이 거실에 떨어진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도희야. 아들 민재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뭐려? 사실이잖아요. 시어머니는 SNS도 모르시고 카드 결제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우리 사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 서정은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러게 말이야, 엄마. 민재마저 아내 편에 섰다. 시대가 바뀌었잖아. 도희가 하려는 편집숍도 요즘 대세고. 대세가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시어머니가 공무원 하실 때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때 그 방식으로는 이제 통하지 않아요. 도희는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 서정에게 말했다. 그 거만한 어조에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눈빛에 서정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어머니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직접 사업하실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2억이라고 했지? 서정은 가능한 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시어머니 집 담보로 잡으면 금방 나와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내 집을 담보로?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 순간 서정은 깨달았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늙은 여자일 뿐이라는 것을. 37년 공직 생활, 아들 하나 키우려고 악착같이 모은 재산, 그 모든 것이 이들 눈에는 그저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도구였던 것이다. 안 된다. 왜요?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유가 필요하나? 내 집이고 내 도장인데. 도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역시 꽉 막히셨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면서. 그날 밤 서정은 잠이 오지 않아 방 안을 서성였다. 도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뒤처진 옛날 사람. 그 단어가 마치 낙인처럼 가슴에 찍혀 있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처진 것이 되어버렸구나.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아들의 회피하는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민재의 태도였다. 아내가 어머니를 모욕하는 순간에도 그는 중재하기보다는 도피를 택했다. 서정은 아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과외를 해서 번 돈으로 학원비를 댔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 거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정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것들이 들어 있었다. 청약 통장, 재개발 조합원 권리증서, 공제회 적립증서. 뒤처진 옛날 사람이라. 서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도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를 상대로 그런 말을 했는지를. 그리고 곧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앞서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손가락으로 서류들을 만지작거리며 서정은 다짐했다.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성실함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준비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앞서간다는 게 뭔지 제대로 가르쳐 주마.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새벽 5시 30분 나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37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며 몸에 밴 습관이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시간이면 저절로 잠이 깬다. 라디오를 틀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KBS 라디오 아침마당입니다. 익숙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운다. 어젯밤 도희가 한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뒤처진 옛날 사람이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려 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다. 오늘은 경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권 상업지구의 임대료가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고. 15%라니. 나는 미소를 지으며 서재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가계부와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건 내 퇴직 후 일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페이지를 넘기며 차근차근 확인해 본다. 2024년 12월 기준 주택 청약 종합저축 잔액 1억 2천만 원. 공무원 연금 공제회 적립금 8천만 원. 그리고 재개발 조합원 분담금까지 납부 완료한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 3억 5천만 원. 도희가 알기나 할까? 내가 20대 때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살아왔는지를. 1987년 첫 직장을 구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청약 통장 개설이었다. 당시 월급 45만 원. 그 중에서 10만 원씩은 무조건 넣었다. 친구들이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라고 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 그때가 생각난다. 10년, 20년 후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잖아. 친구들은 비웃었다. 서정아, 너 그렇게 살면 재미없어 죽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나는 앞서가고 있었던 거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민재 아버지가 조금은 여유롭게 살자고 할 때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매달 적금 넣는 것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 심지어 민재가 중학교에 들어간 후부터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음식점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했다. 엄마,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해? 고등학생이 된 민재가 투덜댔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가난하지 않아. 하지만 준비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 그 시절.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 공무원 본업 외에도 밤에는 재봉틀을 돌려 옷을 만들어 팔았고 주말에는 동네 아이들 과외를 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아파도 목이 쉬도록 아이들을 가르쳐도 불평하지 않았다. 도희는 뭐라고 했지? SNS 마케팅이며 인플루언서 협업이며 그런 화려한 것들. 하지만 나는 다른 방식으로 트렌드를 읽고 있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 올렸다. 청약 통장, 공제회 적립,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였다. 부동산 관련 세미나가 있으면 빠짐없이 참석했다. 재개발 소식이 들리면 발로 뛰어다니며 확인했다. 2015년 이 아파트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거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주변 사람들이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왜 그래? 라고 했지만 나는 확신했다.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온 눈이었으니까. 지금 서재 한쪽에 놓인 서류함을 열어본다. 재개발 조합 관련 서류들이 가득하다. 현재 분담금 납부 현황, 사업 진행률, 예상 분양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 2025년 하반기면 입주가 시작된다. 그럼 내 지분은?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 현재 시세로만 봐도 5억은 좋게 될 것이다. 거기에 상가 분양권까지 생각하면 그때 도희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요즘 시대에 맞는 일이잖아요.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다. 아, 이 애가 뭘 모르는구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기초 체력이다. 튼튼한 바탕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겉모습을 꾸며도 결국 무너진다. 도희는 SNS 마케팅을 말한다. 인플루언서 협업을 말한다. 하지만 나는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한 땀 한 땀 쌓아왔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다. 벌써 7시가 넘었다.
나는 가계부를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신협에 들러 적금 이자를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주변 시세도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남구에 있는 그 건물 말이다. 며칠 전부터 눈여겨보던 곳인데 위치가 정말 괜찮다. 도희가 편집숍을 하고 싶다고 했지?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자리에서 해보는 게 어떨까? 물론 조건은 있겠지만 현관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뒤처진 옛날 사람?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앞서 준비해왔다. 그리고 곧 그 준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줄 것이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경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남 3구 상가 임대료 상승률이.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그날은 정말 황당했다. 도희가 전화를 한 게 시작이었다. 시어머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달달했다. 며칠 전 그 차가운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다.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찾아온다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래, 저녁 먹고 와. 1시간 후 도희가 민재와 함께 나타났다. 이상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새 가방까지 들고 왔다. 명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번쩍번쩍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걸 보니 정말 뭔가 있구나 싶었다. 민재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좀 앉아서 얘기해요. 아, 이 상황. 며칠 전이랑 똑같았다. 거실에 앉자 도희가 갑자기 서류 봉투를 꺼냈다. 시어머니, 며칠 전에 제가 좀 감정적으로 말했죠? 죄송해요. 어머, 사과까지 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진심이 담긴 사과라기보다는 뭐랄까 연기 같은 느낌이었다. 괜찮다. 그런데 오늘은 뭔 일로? 편집숍 얘기 기억하시죠?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도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강남 쪽에 정말 괜찮은 자리를 찾았거든요. 근데 보증금이 좀 2억 정도 필요해요. 또 시작이었다. 며칠 전에도 말했잖니. 안 된다고. 그러자 도희가 갑자기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니,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제가 다 알아봤는데 이런 자리 놓치면 후회해요. 요즘 상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요. 민재도 거들었다. 엄마, 도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사업 계획서도 다 만들고. 그런데 민재 표정을 보니 뭔가 절박해 보였다. 엄마, 요즘 나도 회사에서 좀 힘들거든.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도희라도 뭔가 해야 우리 집이 살지 않겠어? 아, 그래서 이렇게 간절했구나. 도희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는데 글쎄, PPT로 대충 만든 것 같았다. 트렌디한 편집숍으로 MZ세대 공략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었다. 매출 계획이라고 써 있는 것도 월 3천만 원 예상 이런 식이었다. 어떻게 3천만 원이 나온다는 건지. 도희야, 이 매출 계획은 어떻게 나온 거니? 아, 그건 비슷한 업종 평균이요. 요즘 편집숍이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평균이라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팔 건데? 단가는? 일일 판매량은? 도희가 당황했다. 그건 오픈하면서 맞춰나가려고요. 일단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트렌드, 또 트렌드였다.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 아이가 정말 뭘 모르는구나. 도희야,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기본부터 차근차근. 시어머니,
도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이 기회예요. 망설이면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요. 그래, 또 나왔다. 세상이 빨리 변한다는 말. 민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되잖아.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이 순간 정말 화가 났다. 내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데 도장만 찍으면 된다니? 민재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아, 그게. 엄마,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라. 도희가 다시 끼어들었다. 시어머니, 우리가 망할 것도 아니고 요즘 편집숍이 얼마나 잘 되는데요. 인스타그램만 봐도 알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 도희야,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게 다 진짜라고 생각하니? 그럼 가짜예요? 다들 대박 났다고 하는데요. 아, 답답했다. 이 아이는 정말 세상을 겉핥기로만 보고 있었다. 그때 도희가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 돈이 그냥 놀고 있잖아요. 은행에 묻어두기만 하고 그 돈으로 우리가 사업해서 더 불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돈이 놀고 있다고? 그 순간 머리가 띵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끌어올랐다. 놀고 있는 돈이라니. 내 돈은 놀고 있는 게 아니었다. 너희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평생 쌓아온 성벽이었다. 3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쌓아올린 방패막이었다. 하지만 꾹 참았다. 지금 화내면 내가 감정적인 늙은 여자가 되는 거니까. 도희야, 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내가 알 필요 없어. 하지만 시어머니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죠. 우리가 성공하면 시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가족이라고? 가족이면 며칠 전에 왜 나를 뒤처진 옛날 사람이라고 했지? 민재도 거들었다. 엄마, 정말 그냥 보증만 서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다 갚을 거고. 보증만 서달라고? 2억을?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기본 자금을 모아봐. 그리고 정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져와. 도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6개월이요? 그럼 기회 다 놓쳐요. 시어머니는 정말 답답하세요. 또 시작이었다. 시어머니, 정말 이해를 못하시네요. 우리는 앞서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발목을 잡는다고? 이때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더욱 차분하게 했다. 안 된다. 최종 답변이다. 서정이 단호하게 말하자 도희가 벌떡 일어났다. 정말 실망이에요.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가족이니까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 답답해. 시어머니는 정말 고집불통이에요. 도희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민재 오빠, 우리 가요.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요. 문을 나가면서 도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분이야. 민재는 미안하다는 듯 서정을 보고 따라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 서정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화나서가 아니라 뭔가 계획이 세워지는 것 같아서였다. 세상 물정 모른다고? 고집불통이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이제 진짜 세상 물정이 뭔지 보여줘야겠다. 그래, 도희야.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이제 정말 보여줄게. 진짜 앞서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야. 서정은 서재로 향했다. 그 서류함을 다시 열어볼 시간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내는 이는 도희였다. 뭔가 또 꾸미고 있구나.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한우 선물 세트가 들어 있었다. 카드도 함께 있었다. 시어머니, 며칠 전에 무례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찾아뵙고 싶어요. 도의 올림. 이제 작전을 바꿨구나.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도희가 홀로 서 있었다. 민재는 없었다.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웠다. 화장도 연하게 했고 옷차림도 수수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하지만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뭔가 조급해 보였다. 들어와. 거실에 앉은 도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시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며칠 동안 생각해 봤는데 시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겠어요. 오호, 이제 다른 방법으로 나오는구나. 도희가 새로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같았다. 시어머니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다시 작성했어요. 확인만 해주세요. 그런데 도희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 이번엔 꼭 잘 봐주세요. 저 진짜 급하거든요. 다른 투자자들이 벌써 관심 보이고 있어서 늦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요. 아, 급하구나. 서류를 받아보니 이번엔 제법 그럴듯했다. 시장 분석부터 손익계산서까지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누가 도와준 게 분명했다. 임대료 월 400만 원, 인건비 월 200만 원, 예상 매출 월 3,500만 원. 숫자들을 읽어보니 나름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도희야, 이걸 누가 도와줬니? 아, 그게 제 대학 선배가 컨설턴트 일을 해서요. 조언을 좀 받았어요. 그럴듯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내 눈을 속일 순 없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던 중 마지막 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작은 글씨로 동의서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었다. 도희야, 이 동의서는 뭐니? 아, 그냥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주셨다는 확인서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이라고? 나는 돋보기를 가져와서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보증인 동의 및 연대보증 승낙서. 어머나, 이게 뭐야? 더 자세히 보니 인감날일랑까지 교묘하게 숨어 있었다. 그것도 아주 작게 다른 서류들 사이에 끼워져서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놨다. 도희가 내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시어머니, 어떠세요? 이번엔 정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나는 아무 내색하지 않고 말했다. 그래, 많이 달라졌네. 그런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며칠 시간을 줘. 네, 천천히 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다고? 방금 전에 급하다고 했으면서. 거짓말쟁이. 도희가 가방을 정리하며 일어났다. 그럼 시어머니 연락 기다릴게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알겠다. 조심히 가. 문을 나선 도희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애가 나를 바보로 보는구나. 도희가 떠난 후 나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특히 그 작은 글씨 부분을 확대해서 여러 장 찍었다. 증거를 남겨두는 건 기본이니까. 그리고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온통 허점투성이었다. 첫째, 임대료 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강남 그 위치에서 그 가격이 나올 리가 없었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최소 700만 원은 나갈 거였다. 둘째, 예상 매출 3,500만 원도 허황한 숫자였다. 신규 매장이 첫 달부터 그런 매출을 올린다는 건 불가능했다. 셋째, 인건비가 너무 적게 잡혀 있었다.
요즘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었다. 모든 게 허수였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마지막 장의 그 동의서였다. 내가 만약 그냥 서명했다면 자동으로 2억 원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거였다.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했지?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앞서가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나? 친구 복순이에게 전화했다. 복순아, 나야. 서정아. 무슨 일이야? 혹시 내가 아는 변호사 있지? 서류 좀 검토받고 싶은데. 서류? 무슨 서류? 며느리가 가져온 건데 뭔가 이상해서. 복순이 목소리가 급해졌다. 어머, 설마 사기당하는 건 아니지?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재산 노리는 경우 진짜 많다더라. 뉴스에서 맨날 나와. 그런 것 같아. 일단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알았어. 우리 조카가 변호사인데 내가 부탁해 볼게. 서류 사진 찍어서 보내줘.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찍어둔 사진들을 복순이에게 전송했다. 1시간 후 복순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정아, 큰일 날 뻔했어.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뭐? 우리 조카가 보더니 완전 사기라는 거야. 내가 거기 도장 찍으면 2억 원 빚을 떠안게 돼. 그것도 연대보증인으로. 역시 그랬구나.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엉터리래. 숫자 조작이 너무 심해서 금융기관에서 절대 승인 안 날 거라고 하더라. 그래, 나도 그럴 것 같았어. 서정아, 근데 너 왜 이렇게 차분해? 나 같으면 벌써 뒤집어졌을 텐데. 복순이 의아해했다. 뭔가 계획이 있구나. 그 표정 봐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복순아.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더 좋은 방법? 응. 이 애가 나를 뒤처진 옛날 사람이라고 했거든. 그럼 진짜 앞서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줘야지. 복순이 통쾌하게 웃었다. 아이고, 서정아. 너 정말 무서운 여자야. 도희, 그 애 큰일 났네. 그런데 정확히 뭘 할 거야? 도희가 정직함은 뒤처져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나는 잠깐 멈추고 생각했다. 복순아, 강남 상가 시세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특히 편집숍 하기 좋은 자리 말이야. 왜? 도희가 원하는 게 편집숍이잖아. 그럼 정말 좋은 자리에서 해보게 해줘야지. 복순이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다. 서정아, 설마. 응, 내 생각이 맞아.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다. 도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를 상대로 그런 짓을 했는지를. 그리고 곧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앞서가는 사람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서재에 앉아 있었다. 도희가 가져온 그 사기 서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뒤처진 옛날 사람이라고 했지? 이제 진짜 보여줄 때가 왔구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37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내 인생의 결실들이 들어있는 봉투였다. 첫 번째 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1987년부터 시작해서 한 달도 빠짐없이 납입한 기록이 빼곡했다. 현재 잔액 1억 2천만 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 서류. 공무원 연금 공제회 적립 증서. 퇴직할 때까지 꼬박꼬박 납입한 결과 8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었다. 여기에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쯤 9천만 원은 될 거였다. 민재는 이 모든 걸 전혀 모르고 있다.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세 번째 서류. 이게 진짜 핵심이었다. 재개발 조합원 권리 증서. 2015년 주변 사람들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해?
라고 했을 때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10년을 내다보는 눈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아파트 재개발 분담금은 모두 납부 완료. 예상 분양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 아파트 분양권 예상가 5억 원. 상가 분양권 예상가 2억 5천만 원. 총 7억 5천만 원. 도희가 알면 기절하겠지. 네 번째 서류. 주식 계좌 잔고 증명서. 30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주식들. 공무원이 주식을 왜 해? 라고 했지만 나는 묵묵히 계속했다. 현재 평가액 3억 2천만 원.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카드. 강남구 신사동 상가 매매 계약서. 작년 12월 13억에 매입한 그 건물. 지금 시세는 18억. 월 임대료만 3천만 원. 아무도 모른다. 민재도, 도희도, 심지어 복순이도. 서류들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웃었다. 내 돈이 놀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내 돈은 놀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무너지면 방패가 되고 내가 방심하면 칼이 될 돈이지. 도희는 SNS니 인플루언서니 화려한 걸 말하지만 나는 다른 걸 쌓아왔다. 성실함, 꾸준함,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 이게 바로 진짜 경쟁력이야. 새벽 5시 휴대폰을 들고 신협 지점장 김 과장에게 전화했다. 김 과장님, 서정입니다. 아, 서정 씨.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전 10시 어때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사동 건물 말이에요. 그쪽 상권 정보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아, 그 건물요? 정말 좋은 투자셨어요. 요즘 그쪽 임대료가 또 올랐던데. 내일 자세한 자료 준비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다. 도희가 편집숍을 원한다고? 좋아. 정말 좋은 자리에서 해보게 해주지. 물론 조건은 있겠지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온몸에 활력이 넘쳤다. 마지막으로 도희가 어제 가져온 사기 서류 사진들을 별도 봉투에 넣었다. 도희야, 내가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증거야.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다. 뒤처진 옛날 사람이라고 했지? 곧 알게 될 거야.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다. 할 일이 많았다. 신협 상담, 부동산 시세 확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강남 번영의 사무실. 그 지역 상인들의 모임. 건물주로서 당연히 가입해야 할 곳. 그리고 다음 달 번영의 정기 모임. 그날이 오면 나는 미소를 지었다. 도희가 무릎 꿇는 소리를 모두가 듣게 될 것이다. 한서정이 누구인지 그때 확실히 보여주마. 아, 그리고 민재도 자기 어머니를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깨닫게 될 거야. 서류함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앞서가는 세상 사람이라고? 그럼 진짜 앞서가는 게 뭔지 보여줄게. 이제 게임이 시작된다. 다음 날 오전 10시 나는 신협에 도착했다. 김 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다. 서정 씨, 어서 오세요. 자료 다 준비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자 김 과장이 두툼한 파일을 내밀었다. 신사동 그 지역이 정말 뜨고 있어요. 서정 씨가 작년에 매입하신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자료를 펼쳐보니 놀라웠다. 주변 상가 임대료가 평균 30%나 올랐다. 지금 서정 씨 건물 월 임대료가 3천만 원이시죠? 시세로 보면 4천만 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4천만 원이라. 그런데 김 과장님, 혹시 번영회 쪽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번영회요? 건물 주시니까 당연히 가입하셔야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김 과장이 전화를 걸더니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했다. 번영의 회장님이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하세요. 같이 가실래요? 네, 좋습니다. 오후 2시 번영의 사무실. 회장은 60대 초반의 인자해 보이는 남성이었다. 아, 서정 씨. 그 건물 주인이시군요. 정말 좋은 자리 잡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번영회에 가입하시면 상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다음 달 정기 모임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사업자분들도 소개하거든요. 새로운 사업자 소개라. 혹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주로 이 지역에서 새로 사업 시작하려는 분들이죠. 임대 희망자들도 오고 서로 소개하고 네트워킹하는 자리예요. 완벽했다. 그럼 저도 꼭 참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공실이 있으신가요? 한 곳 있긴 한데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 모임에서 소개해 드릴까요? 요즘 그쪽에서 편집숍 하려는 분들 문의가 많거든요. 편집숍이라니. 운명 같았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번영의 사무실을 나오는데 복순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정아, 어디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밝아? 응, 볼일 좀 보고 있어. 복순아,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래? 좋지. 어디서 만날래? 강남역 근처에 괜찮은 카페 하나 알거든. 거기서 보자. 1시간 후 카페에서 복순이와 마주 앉았다. 서정아, 너 표정이 완전 달라졌네. 뭔 좋은 일 있어?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복순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뭔데? 도희한테 진짜 편집숍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복순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로? 그럼 도장 찍어주기로 한 거야? 아니야. 내가 직접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지. 무슨 말이야?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신사동 건물 등기부등본이었다. 이게 뭐야? 내 건물이야. 복순이 서류를 보더니 입을 딱 벌렸다. 서정아. 이게 진짜야? 진짜야. 작년에 샀어. 어머나. 18억이라고? 서정아, 너 이런 돈이 어디 있었어? 37년 동안 모았지. 조금씩. 복순이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서정아, 너 정말 대박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음 달 번영의 모임이 있어. 거기서 도희를 소개할 거야. 소개? 응. 새로운 임차인으로 말이야. 복순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서정아, 너 정말 무서운 여자야. 도희 그 애가 알면 어떤 기분일까? 곧 알게 되겠지. 그런데 서정아, 도희한테 미리 말해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날까지 비밀이야. 깜짝 선물이니까. 복순이 박수를 쳤다. 와, 이거 완전 드라마야. 나도 구경 갈 수 있어? 물론이지. 내가 봐야 재미있을 거야. 그런데 서정아, 임대 조건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잠깐 생각하고 말했다. 보증금 3억, 월세 800만 원. 그거 좀 비싸지 않아? 시세야. 그 정도는 내야 진짜 사업하는 거지. 그럼 도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건 도희가 판단할 문제야. 나는 기회만 주는 거야.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그런데 서정아, 도희가 그 사기 서류 일은 뭐라고 할까? 그것도 그날 얘기해야지.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도희가 가져온 사기 서류 사진들이었다. 이것도 가져갈 거야. 증거니까. 복순이 감탄했다. 서정아, 너 정말 치밀하다.
모든 걸 다 준비했네. 37년 공무원 했는데 이 정도 준비는 기본이야. 그럼 민재는 언제 알게 될 거야? 민재도 그날 같이 와야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때가 됐어. 복순이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정말 기대된다. 도희 얼굴 어떻게 될지. 복순아, 한 가지 더 있어. 뭔데? 그날 조건을 하나 더 낼 거야. 무슨 조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다시는 사람을 나이로 판단하지 말고 허영은 버리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그리고 매출 일부는 지역 상생에 쓰고 무엇보다 가족을 존중하라고. 복순이 눈이 반짝였다. 서정아, 너 정말 멋있다. 이거 완전 교육이네. 복수가 아니야. 정이야. 카페를 나오면서 복순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서정아, 이제 그 며느리 혼 좀 나봐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다음 달 번영의 모임에서 도희는 깜짝 놀랄 것이다. 자신이 뒤처진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한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진짜 앞서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오전 10시 나는 신협에 도착했다. 김 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다. 서정 씨, 어서 오세요. 자료 다 준비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자 김 과장이 두툼한 파일을 내밀었다. 신사동 그 지역이 정말 뜨고 있어요. 서정 씨가 작년에 매입하신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자료를 펼쳐보니 놀라웠다. 주변 상가 임대료가 평균 30%나 올랐다. 정말 이렇게 올랐구나. 지금 서정 씨 건물 월 임대료가 3천만 원이시죠? 시세로 보면 4천만 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4천만 원이라. 도희가 알면 기절하겠네. 그런데 김 과장님, 혹시 번영회 쪽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번영회요? 건물 주시니까 당연히 가입하셔야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김 과장이 전화를 걸더니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뵙겠습니다. 번영회 회장님이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하세요. 같이 가실래요? 네, 좋습니다. 완벽하다. 오후 2시 번영회 사무실. 회장은 60대 초반의 인자해 보이는 남성이었다. 아, 서정 씨. 그 건물 주인이시군요. 정말 좋은 자리 잡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번영회에 가입하시면 상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다음 달 정기 모임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사업자분들도 소개하거든요. 새로운 사업자 소개라. 운명 같네. 혹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주로 이 지역에서 새로 사업 시작하려는 분들이죠. 임대 희망자들도 오고 서로 소개하고 네트워킹하는 자리예요. 그럼 저도 꼭 참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공실이 있으신가요? 한 곳 있긴 한데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 모임에서 소개해 드릴까요? 요즘 그쪽에서 편집숍 하려는 분들 문의가 많거든요. 편집숍이라니. 정말 완벽하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번영의 사무실을 나왔다. 복순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정아, 어디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밝아? 응, 볼일 좀 보고 있어. 복순아,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래? 좋지. 어디서 만날래? 강남역 근처에 괜찮은 카페 하나 알거든. 거기서 보자. 1시간 후 카페에서 복순이와 마주 앉았다. 서정아, 너 표정이 완전 달라졌네. 뭔 좋은 일 있어?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복순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뭔데?
도희한테 진짜 편집숍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복순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로? 그럼 도장 찍어주기로 한 거야? 아니야. 내가 직접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지. 무슨 말이야?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신사동 건물 등기부등본이었다. 이게 뭐야? 내 건물이야. 복순이 서류를 보더니 입을 딱 벌렸다. 서정아. 이게 진짜야? 진짜야. 작년에 샀어. 어머나, 18억이라고? 서정아, 너 이런 돈이 어디 있었어? 37년 동안 모았지. 조금씩. 37년이야. 하루도 쉬지 않고. 복순이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서정아, 너 정말 대박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음 달 번영회 모임이 있어. 거기서 도희를 소개할 거야. 소개? 응. 새로운 임차인으로 말이야. 복순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서정아, 너 정말 무서운 여자야. 도희 그 애가 알면 어떤 기분일까? 곧 알게 되겠지. 뒤처진 옛날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서정아, 도희한테 미리 말해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날까지 비밀이야. 깜짝 선물이니까. 복순이 박수를 쳤다. 와, 이거 완전 드라마야. 나도 구경 갈 수 있어? 물론이지. 내가 봐야 재미있을 거야. 그런데 서정아, 임대 조건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잠깐 생각하고 말했다. 보증금 3억, 월세 800만 원. 도희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니? 그거 좀 비싸지 않아? 시세야. 그 정도는 내야 진짜 사업하는 거지. 그럼 도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건 도희가 판단할 문제야. 나는 기회만 주는 거야.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그런데 서정아, 도희가 그 사기 서류 일은 뭐라고 할까? 그것도 그날 얘기해야지.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도희가 가져온 사기 서류 사진들이었다. 이것도 가져갈 거야. 증거니까. 복순이 감탄했다. 서정아, 너 정말 치밀하다. 모든 걸 다 준비했네. 37년 공무원 했는데 이 정도 준비는 기본이야. 그럼 민재는 언제 알게 될 거야? 민재, 내 아들. 민재도 그날 같이 와야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때가 됐어. 민재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머니도 보고 싶구나. 복순이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정말 기대된다. 도희 얼굴 어떻게 될지. 복순아, 한 가지 더 있어. 뭔데? 그날 조건을 하나 더 낼 거야. 무슨 조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다시는 사람을 나이로 판단하지 말고 허영은 버리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그리고 매출 일부는 지역 상생에 쓰고 무엇보다 가족을 존중하라고. 복순이 눈이 반짝였다. 서정아, 너 정말 멋있다. 이거 완전 교육이네. 복수가 아니야. 정이야. 카페를 나오면서 복순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서정아, 이제 그 며느리 혼 좀 나봐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다음 달 번영회 모임에서 도희는 깜짝 놀랄 것이다. 자신이 뒤처진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한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도희야, 그날 내가 무릎 꿇는 순간 모두가 진짜 성실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그날이 왔다. 번영의 정기 모임 날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37년 공무원 생활의 품격이 묻어나는 차림새였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다. 오늘이야. 오늘 모든 게 드러나는 거야. 오후 2시 번영의 모임 장소인 강남구 소재 컨벤션홀에 도착했다. 제법 큰 규모였다. 5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었다. 복순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정아, 어떡해, 정말 떨린다. 너는 안 떨려? 괜찮아. 준비 다 했으니까. 도희는 언제 와? 3시에 온다고 했어. 민재랑 같이. 회장님이 다가와서 인사했다. 서정 씨, 오늘 소개할 분들 많이 오셨어요. 특히 편집숍 하려는 젊은 사업자분이 계시는데 정말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젊은 사업자라. 도희 얘기구나. 그래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곧 보시게 될 거예요. 참, 서정 씨는 몇 시에 발표하시죠? 4시쯤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3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상인들, 건물주들, 그리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로 강당이 가득 찼다. 그때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도희가 나타났다. 오늘은 완전히 달랐다. 화려한 원피스에 하이힐, 새로 산 것 같은 명품 가방까지 마치 패션쇼에 나온 것 같았다. 민재도 함께 왔다. 정장은 입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다. 도희는 사람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트렌디한 편집숍을 준비하고 있는 도희라고 합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로 구성할 예정이에요.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았다. 완전히 들떠 있었다. 나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복순이 옆에서 속삭였다. 서정아, 도희 적어봐. 완전 의기양양하네. 그래야 나중이 더 재미있지. 3시 30분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번영의 정기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사업자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먼저 편집숍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희님 나와주세요. 도희가 환하게 웃으며 무대로 올라갔다. 민재는 앞좌석에서 흐뭇하게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편집숍 트렌디 라이프를 준비하고 있는 도희입니다. 도희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자신감이 넘쳤다. 저희는 앞서가는 트렌드로 이 상권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래, 그 말 꼭 기억해라. SNS 마케팅과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 젊은 고객층을 대거 유입시킬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듯해 보이긴 했다. 특히 요즘 MZ세대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로만 구성해서 월 매출 4천만 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천만 원이라. 또 허수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도희가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저희는 구식이 아닌 신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방식으로요. 구식이라. 또 나를 겨냥하는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도희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멋진 편집숍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민재가 박수를 치며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쳤다. 엄마, 제발 오늘은. 민재가 뒤쪽을 힐끗 보는 게 보였다. 나를 찾고 있구나. 회장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정말 열정적이시네요. 그럼 이제. 그때 나는 복순이와 눈을 마주쳤다.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 차례였다. 이제 새로 가입하신 건물주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상권의 핵심 위치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게 되신 분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도희도 궁금한 듯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마침 편집숍에 적합한 매장을 임대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도희의 눈이 반짝였다. 혹시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건가 하는 기대감이 역력했다. 민재는 불안한 표정으로 양쪽을 번갈아 봤다. 새 건물주이자 임대인을 소개합니다. 회장님이 뒤쪽을 바라보며 손짓했다.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도희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민재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37년간 쌓아온 품격과 자신감을 온몸에 담고서 어머, 어머니? 민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에 당황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도희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무대에 올라선 나를 보고 회장님이 말했다. 한서정님입니다. 신사동 핵심 상권에 위치한 18억 원 규모의 상업용 건물 소유주이십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한서정입니다.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뒤처진 옛날 사람이라던 제가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도희가 비명을 지를 뻔한 표정을 지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쟁다. 나는 도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도희야, 내가 원하던 그 편집숍 자리, 바로 내 건물에 있단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이제 알겠니? 진짜 준비된 사람이 누구인지. 강당이 고요해졌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37년 전 첫 월급 45만 원을 받았을 때부터 저는 준비해 왔습니다.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청약 통장에 10만 원씩 넣을 때 친구들은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사냐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공무원이 왜 그래야 하냐고 했습니다. 도희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도희를 바라봤다.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를. 청중석에서 맞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성실한 준비입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SNS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입니다. 복순이가 뒷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실행력입니다. 도희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렇게 쌓아온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건물 사진이 담긴 자료를 들어 올렸다. 신사동 대로변 지하 1층 지상 5층, 현재 시세 18억 원의 상업용 건물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도희와 민재는 박수를 치지 못했다. 그리고 이 건물의 1층에 편집숍하기 딱 좋은 50평 매장이 있습니다. 도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3억, 월세 800만 원입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였다. 누군가 적정한 가격이네요 라고 속삭였다. 나는 도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도희 씨, 진짜 편집숍을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상담받겠습니다. 도희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떤 조건이신가요? 첫째,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다시는 사람을 나이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둘째, 도희가 고개를 숙였다. 허영을 버리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셋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매출의 일부는 반드시 지역 상생 사업에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가족을 존중하십시오.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민재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가 무대 앞으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도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시어머니. 도희의 목소리가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다. 굴욕감과 늦은 깨달음이 얼굴에 드러났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도 민재 옆에 무릎을 꿇었다. 뒤처진 사람이라고 한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저런, 참 대단하시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민재와 도희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라. 엄마. 도희야, 너도 일어나. 두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짧게 잘라 말했다. 진정한 힘이 뭔지 이제 알겠니?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다. 기본기다. 도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혀 있었다. 그게 바로 37년이다. 민재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복순이가 뒤에서 박수를 쳤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다. 회장님이 다가와서 말했다. 정말 감명 깊은 이야기네요. 서정 씨 같은 분이 우리 번영회에 계시다니 든든합니다. 나는 도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편집숍을 하고 싶다면 내일부터 준비해라.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부터 다시 써와. 네, 시어머니. 그리고 명심해라. 성공하려면 겉모습이 아니라 실속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도희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앞으로는 허영을 부리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라.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당에서 나오는 길에 복순이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서정아, 완전히 뒤집어 놨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복수가 아니야. 가르침이지. 밖으로 나오니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도희와 민재가 뒤따라 나왔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컨벤션홀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도희야, 이제 내 차례다. 진짜 변할 수 있는지 그건 앞으로 내가 증명해야 할 일이야. 모든 것은 이제부터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거실에 조용히 앉았다. 도희와 민재는 말이 없었다. 둘 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차를 끓이며 말했다. 이제 진짜 얘기를 해보자. 도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시어머니, 정말 그런 건물을 가지고 계셨다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도희야, 내가 나한테 가져온 서류 기억하니? 도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거는. 나는 서류함에서 도희가 가져온 서류 사진을 꺼냈다. 보증인 동의 및 연대보증 승낙서. 아주 교묘하게 숨겨놨더구나. 도희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였어요. 형식적이라고? 정말 사업 잘 될 것 같아서 그냥 확실하게 하려고.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도희야, 이게 사기인 거 알고 있지? 사기라니요. 그냥 절차상 남편 몰래 시어머니 재산을 담보로 잡으려고.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도희를 바라봤다.
도희야, 이게 뭐야? 도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재 오빠도 모르세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뒤처지는 거 보기만 해야 해요? 또 뒤처진다는 말이 나왔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도희야, 내 사업 계획서도 봤어. 네. 임대료부터 엉터리였어. 강남 그 자리에 월 400만 원? 시세가 700만 원인데? 도희가 말문이 막혔다. 예상 매출 3,500만 원도 근거가 뭐야? 어떻게 계산한 건데? 그건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인건비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모든 게 헛수야. 도희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요즘 편집숍은 잘 된다고 하던데. 누가? SNS에서 다들 대박 났다고. 도희야. 내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SNS에 올라오는 게 다 진짜라고 생각해? 그럼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내가 본 건 대부분 과장이야. 도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럼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준비가 전혀 안 됐어. 민재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나는 손을 들어두를 제지했다. 됐다.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두 사람이 나를 바라봤다. 중요한 건 앞으로야. 도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어머니, 그럼 정말 편집숍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첫째, 다시는 나이나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도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허영을 버려. 겉모습에 신경 쓸 시간에 실력을 기르고 고객을 연구해. 네. 셋째, 매출의 10%는 반드시 지역 상생에 써라. 도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10%요? 그럼 남는 게 싫으면 말고.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내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나를 다시는 뒤처진 옛날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라. 도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시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약속하니? 네, 맹세합니다. 나는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야, 너도 반성해야 할 게 있어. 네, 엄마.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지 못했어. 아내가 어머니를 모욕할 때 왜 말리지 않았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책임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도희야, 편집숍 하려면 6개월간 준비해. 6개월이요? 응. 그동안 아르바이트해서 기본 자금 모으고 제대로 된 사업 계획 세워. 그리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직접 파악해. 도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는 한 번만 줄 거야.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 다시는 도움 안 줄 테니까 명심해. 그들이 떠난 후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과연 도희가 진짜 변할 수 있을까? 시간이 답을 줄 것이다. 6개월 후 나는 평소와 같이 새벽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도희의 편집숍 오픈일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도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처음 2주는 투덜거렸다. 아르바이트가 힘들다고, 발품 팔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7시에 일어나서 근처 카페에서 일했고, 오후에는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상권을 조사했다. 한 달에 한 번 받는 보고도 점점 달라졌다. 첫 달 힘들지만 배우는 게 많아요.
둘째 달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넷째 달 이제 정말 자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오픈일. 오전 10시 나는 복순이와 함께 편집숍에 도착했다. 정성 편집숍이라는 수수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도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6개월 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수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시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매장 안은 깔끔하고 실용적으로 꾸며져 있었다. 과도한 장식 대신 상품에 집중한 구성이었다. 어떠세요? 훨씬 좋아졌어. 그때 한 할머니 손님이 들어오셨다. 사장님, 여기 수건 얼마예요? 할머니, 이거요? 8,000원이에요. 품질 좋은 거라 오래 쓰실 수 있어요. 8,000원? 다른 데보다 싸네. 도희가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들이 많이 쓰시는 거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시면 포인트 적립해드려서 나중에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기뻐하시며 수건을 사고 가셨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도희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도희야, 지역상생 약속은 어떻게 하고 있니? 물론이죠. 매출의 10%는 근처 경로당에 생필품 후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어르신들께 무료 상담도 해드려요. 민재도 달라져 있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과를 내며 구조조정 위기에서 벗어났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이렇게 변하게 해주셔서.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와 함께 들어왔다. 엄마, 여기 연필 왜 이렇게 싸요? 아이가 천진하게 물었다. 도희가 아이 키에 맞춰 앉으며 말했다. 많은 친구들이 써야 하니까 싸게 해놨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네.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도희가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오후에는 손녀 할인이도 왔다. 할머니, 할인이 왔구나. 할인이가 내 품에 안기며 물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진짜 멋진 분이래요. 그래? 엄마가 할머니처럼 되고 싶대요. 도희가 다가와서 말했다. 시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6개월 전 혼내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던 제가 부끄러워요. 나는 편집숍을 둘러보며 뿌듯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은 이 가족의 모습이. 할인이가 내게 물었다. 할머니, 진짜 앞서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할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할인아, 화려해 보이는 것보다 꾸준한 것이 더 중요해. 그리고 빠르게 앞서 나가는 것보다 나는 도희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모두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짜 앞서가는 거야. 석양이 지는 편집숍에서 우리 가족은 진짜 하나가 되어 있었다. 37년 전 첫 월급을 받던 그때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 이제야 완성된 것 같았다. 복수는 사라졌지만 진짜 승리는 남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진정한 사이다는 남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